예, 안녕하세요. 문자 역사 연구입니다. 예, 오늘은 동남아시아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문자 역사 연구원이 세계는 하나의 역사라고 하였으니 문자적으로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보다가 태국이 식민지가 되지 않는 이유, 땅의 절반을 떼어주다라고 하는 유튜버 동영상을 보고 이게 지금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가 예전에 전부 다 이 태국 땅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장군인 탁신이 내려와서 전부 다 정복을 하고 그래서 이제 탁신은 태국의 광개토 대왕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탁신의 측근이었던 차오프라야 차클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태국의 왕이죠. 그 왕건데 탁신을 제거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태국에 있는 방콕에 흐르는 그 강을 차오프라야 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탁신이 세운 그 나라가 톤불인데, 톤은 돈에서 나왔죠, 톤. 그게 서방 규나라가 돈의 나라라고 했죠. 그 나라에서 흑토자, 오행의 중앙, 견우가 황제가 됐기 때문에 톤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그 돈의 나라죠. 불이 태국의 지명에는 불이가 굉장히 많아요. 불이. 예? 무슨 불이. 이 불이가 바로 견우를 뜻하는 거예요. 견우. 이게 인류의 아버지, 리가 태양이라고 했죠. 오얀리. 이걸 또 불이를 합치면 불이 되죠. 불 플러스 이가 돼갖고 불이 태양이고 이가 오랑캐이니까 오얏나무 이도 되고. 그게 이게 견우의 나라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지금 동남아시아를 인도 차이나 반도 이렇게 부르죠. 인도 차이나 반도. 그건 인도가 옆에 있고 차이나는 어디예요? 중국이죠. 이게 인도와 그 중국에 연결된 그런 반도다 해서 인도 차이나 반도 그러는 거죠. 인도 차이나 반도는 보통 미얀마, 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를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하고 나머지를 말레이 제도라고 해갖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뭐 이런 나라들, 싱가포르까지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다 이거죠. 동남아시아를. 그 중에서 인도 차이나에 대한 나라들에 대한 문자를 문자로 분석을 해봄으로써 세계 역사가 하나의 역사에서 나왔다는 것을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간단한 그 역사적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전부 다 태국 땅이었는데 서방 제국주의 세력이 전 세계를 식민지로 만들죠. 근데 유일하게 태국만이 식민지가 되지 않고 유일하게 동양의 문화가 보존된, 특히 불교의 문화가 보존된 불교가 꽃피운 나라가 바로 태국이라고 했습니다. 태국은 그러니까 식민지가 되지 않고 유일하게 동양의 문화를 지켜냈던 유일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이 동쪽으로는 이 프랑스가 점령을 하고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를 전부 다 프랑스가 점령을 했죠. 그리고 왼쪽에 버마 이쪽은 그 다음에 인도 이쪽은 영국이 점령을 했기 때문에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의 어떤 완충 지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되므로 식민지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지금 전부 다 동남아시아 인도 차이나 반도가 태국의 영토였는데 식민지 세력들에 의해서 그 나라들에게 지금 베트남도 떼어주고 캄보디아도 떼어주고 라오스도 떼어주고
그 다음에 버마 이쪽도 떼어주고 해가지고 영토가 절반으로 줄었다. 그래서 이 지금 동남아시아의 인도차이나 반도의 맹주는 태국이다. 예? 태국이 원래 다태국 땅이었기 때문에 예? 이 지금 인도차이나의 맹주는 태국이고 태국은 동양의 문화가 파괴되지 않고 보존된 유일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쪽에 지금 프랑스가 점령했던 이것들은 전부 다 공산화가 됐어요. 공산화. 그래서 공산 국가가 됐고, 그다음에 버마 이쪽 영국이 점령한 이쪽은 공산주의 국가가 안 되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 왜 인도 차이나다. 인도는 말씀드렸듯이 인도의 영향을 연결이 돼 있고 인도와 유엔은 지금 차이나 중국과 연결이 돼 있어서 인도 차이나라고 하는데 이 차이나가 어디냐면은 이 차이나가 신라예요. 신라. 차이나라고 하는 문자가 신라고 왜 신라냐? 이게 새신자도 되지만 신신자도 되는 거예요. 신신. 신신자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죠. 두이가 서방 규나라, 그 나라를 작게 만들고, 그게 신라라고 했으니까 작을서 작을요, 그 나라를 작게 만들고 진리를 보여주는 태양신이다. 이게 나를자니까 태양신이죠. 천지를 뚫은 땅에서. 이것도 태양신이 이것도 뭐라고 씁니까? 뚫을 권자가 아라비아 숫자 1이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태양신 견우가 거듭났다. 인류 최초로 거듭난 사람이다 해서 거듭신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신자가 바로 이 신자란 말이에요. CHIN. 이걸 갖다가 신이라고도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차인 또는 예?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발음을 여러 가지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 신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신 플러스 견우가 하늘이니까 H가 들어가는 거죠. 땅은 T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도 하고 이게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신은 적재면 H는 하늘이니까 견우 이렇게 하면 견우 이름이죠. 예? 자 항상 얘기했죠. 중앙을 코아가 인, 이 껍데기, 지구의 껍데기가 아웃. 인은 견우의 나라, 아웃은 제을긴의 나라, 직녀의 나라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신은 신이라고도 하고 이게 차이라고도 하니까 그게 이제 신라란 말이죠. 신라, 새신자. 생명나무 견우가 태양신으로 쓴 나라다. 누구에 의해서? 도끼 적재면에 의해서. 그게 태양신 나의 나라다. 근데 이건 A죠. A 뒤에 A가 붙으면은 네이션이라고 그랬습니다. 견우의 나라. 예? 이게 아시아도 뒤에 A가 붙죠. 뒤에 코리아 하면은 전부 다 견우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A가 견우가 인류의 처음 알파 신이기 때문에 A죠. A가 바로 견우기 때문에 이게 태양신 나죠. 견우가. 그게 태양신 나니까 어떻게 발음을 합니까? 차이나, 신라, 신하라고 해도 되고 이걸 신하로 발음해도 되고 차이나로 발음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신하 또는 차이나 이렇게 되는 거죠. 신하는 다시 어떻게 됩니까? 견우가 동방천부니까 여기 동자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신동화가 되는 거죠. 신동화가 신라고, 신하고, 신동화고, 차이나가 이게 신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통일한 나라죠, 이게. 예? 차이나가. 그게 차이나가 어디예요? 동방천부가 있고 백제고 서방 규나라가 신라인데 이게 신라죠, 신사자. 견우가 작게 만들어서 멸망시킨 나라. 백제고. 백성들의 100가지 성씨를 만든 그런 나라.
그리고 물바다를 만들고 이 나라를 물바다를 만들고 건널제, 물바다를 건너 배를 타고 건넌 나라 백제. 이게 동방천부란 말이죠. 그러니까 동방천부와 이게 하늘나라고 이게 땅의 나라니까 천지의 나라가 이렇게 되는데 천의 나라와 지의 나라가 정신 문명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나죠. 차이나. 그래서 차이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어떤 수준이 견우의 나라에 있는 그 수준과 지의 나라, 직녀의 나라에 있는 나라의 물질과 돈을 좋아하는 나라의 어떤 정신적인 문명의 수준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차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수준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죠. 수준 차이가. 그래서 이 나라를 정복하고 세계를 통일하고 여기에 신라를 여기에서 건국을 했기 때문에 서양에서 그 역사가 그대로 여기 지금 동남아시아, 인도, 차이나 반도에 그대로 가져왔죠. 예?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베트남은 유일하게 한자를 쓴다. 예? 그래서 한자 문화권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인도의 문화를 영향을 받아서 인도 문화를 쓰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시아 전체는 전부 다 한자 문화권이란 말이에요. 한자 문화권. 일부러 서양 놈들이 그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한자 문화권은 뭐 아시아만 한자 문화권이 아니에요. 원래 전 세계가 한자 문화권인데 일부러 동양은 한자 문화권으로 지금 해놨단 말이에요. 서양 놈들이. 근데 또 여기에서 인도 차이나에서는 베트남만 한자를 쓴다. 이렇게 지금 또 이게 선회를 시켜놨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나머지는 인도의 영향을 받아서 인도 문화권이다. 이것도 잘못된 거란 말이죠. 전부 다 이게 한자 문화권이에요. 전 세계가. 이 동남아시아도 한자 문화권이고. 그걸 태국이 불교의 성지란 말이에요. 불교의 꽃이 그대로 여기에서 피어났어요. 태국에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동양의 문화가 파괴되지 않는 유일한 나라였기 때문에 보존이 되어서 태국을 통해서 우리가 불교의 문화를 이해하고 동양의 문화를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태국에 절이 엄청나게 많은데 엄청나게 화려한 절이 있는데 전부 다 한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안에 들어가면은 무슨 인도 문화권이에요. 여기 전부 다 한자 문화권이지. 예? 그러니까 태국은 불교 문화고 한자 문화다 이렇게 봐야 돼요. 한자를 지금 못 쓰게 만들었죠. 베트남만 이게 좀 쓰게끔 해줬고 제 한국도 지금 언제 한자를 못 쓰게 했다고 그랬어요. 미국이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 우리나라가 독립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미국이 일본과 전쟁에서 이김으로 자기 나라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반도를. 그러면서 한반도라고 하는 대한민국을 미국이 수립을 했단 말이에요. 미국이 1948년에 미국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주기 전에 한글 전용법을 만들어서 한자를 못 쓰게 했단 말이에요. 못 쓰게. 이제 그런 거고 일맥상통하는 거죠. 지금 베트남만 이게 한자 문화권이고 나머지는 아니다. 뭐 이렇게 심어 놓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문자를 연구하는 문자 연구원이기 때문에 저 문자적인 측면에서 역사를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학교에서 배운 일반적인 상식으로 통하는 기존의 그 어떤 역사적인 개념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제 강의를 들으셔야 합니다. 항상. 자, 이게 그래서 지금 태국의 영토였을 때의 지도죠, 이게. 그때는 태국이라고 하지 않았고, 이게 시암이라고 했습니다, 시암. 그래서 이게 지금, 카르트라고 하는 건 지도라는 거예요, 지도. 이게 시암이 태국인데, 시암이라고 하는 지도단 얘기죠, 지도. 예?
그래서 지금 태국의 그 방콕에 가보면은 아이콘 시암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이콘 시암. 그게 옛날 시암이라고 하는 태국 나라 이름이에요. 이 시암의 그 아이콘 상징을 하는 그런 곳들이 이제 지명으로 남아 있는데 그 아이콘 시암이라고 하죠. 이 지금 까르트 시암이라고 하는 것은 시암이 태국이니까 태국의 지도, 옛날 지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전부 다 태국이었단 얘기죠. 그래서 이 까르테에 대해서 먼저 영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한글, 한자 모두 영자, 한자에서 전부 다 나왔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문자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한자를 모르면은 영어 알파벳을 이해할 수 없다.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Everything is connected. 그래서 까르트라고 하는 건 메뉴라고 나와 있어요. 메뉴, 식단표. 왜 메뉴라고 나와 있겠어요? 이게 지도인데. 자, 동방천부 견우가 서방 규나라를 점령하는데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식사했다고 그랬죠. 먹었다. 내가 니네 나라 땅을 먹었어. 그럼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만이 유일하게 인사해서 식사하셨어요. 예? 이런 인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계를 통일했던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에 견우 태양의 후에 한국인은 항상 인사를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식단이 나오는 거예요. 메뉴가 나오고. 여러 나라를 이제 먹는 거죠. 먹어. 그러면 그게 하나의 메뉴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 이번에는 이 나라 먹고, 저번에는, 다음번에는 이 나라 먹고, 이게 하나의 메뉴가 되는 거죠. 식단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때 견우의 이름을 떨쳤기 때문에 명함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카드다. 이 까르트가 또 카드라는 얘기가 있어요. 카드놀이다. 카드놀이가 뭐예요? 게임이잖아요. 게임은 뭐라고 씁니까? 제가 올림픽 게임 하면은 전쟁이라고 그랬죠. 둘이 서로 싸워가지고 승자만 살아남는 거죠. 승자만 1등만이 그 월계수 면류관을 머리에 쓰는 거죠. 면류관 대신에 요즘 금메달로 바뀌었으니까 금이 견우라고 했죠. 그게 이게 카드가 이게 그러니까 카드놀이 한다. 그럼 여기 CAR과 CAR이 같죠. D는 누구겠어요? 제얼견이죠. D는 땅이고 E는 서양이라고 했으니까 견우가 이게 전차를 타고 서방 규나라 땅, H는 동방천부라고 했고 T는 서방 규나라 땅이라고 했으니까 서방 규나라라고 하는 땅을 서양에 있는 땅을 정복한 곳, 그리고 세계를 정복하고 지도를 그렸기 때문에 지도라는 얘기가 나오죠. 지도. 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지도를 먼저 그리죠. 그리고 나서 그 나라를 먹고 메뉴를 정한 다음에 그 나라를 먹고 정복하고 그런 어떤 게임이 카드 놀이가 바로 이 카르트라고 하는 거예요. 카르트. 그래서 이 카르트에 대한 영어 이런 의미들을 그 서양인들도 모르죠.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오직 문자 역사 연구원만이 이런 걸 정확히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암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시암은 뭐냐면은 원래 사이암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사이암. 그럼 사이암은 뭐냐? 사는 이 뱀사자죠. 견우가 뱀이죠. 뱀. 예? 뱀이잖아요. 그 견우 인대 잘려갖고 치료한 몸을 뱀이라고 그랬죠. 그 선비사도 견우고 뱀사, 선비사 다 견우예요. 견우가 얌이니까 얌얌 먹었던 곳이에요. 얌얌. 여기 식단 나왔죠. 정복하다. 얌얌 먹었던 곳이다. 그래서 사이암이다. 또는 이걸 시암이라고 부르니까 시암은 돼지신, 적재면이 돼지신이라고 그랬죠. 적재면. 그리고 이게 보일 시자가 두이가 서방 규나라고 그날 작게 만들고 진리를 보여준다. 그래서 이게 돼지신 적재면이 암은 뭐예요? 암. A는 견우고 M은 M 플러스 N이니까 세계를 통일한 나라라고 그랬죠. 그럼 견우의 나라가 되네요. 이 암이
니을 제열견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알미 되죠. 알. 그게 날리지가 되는 거죠. 지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식. 그래서 알지 알식 알은 코즈믹 에그, 코스모스를 전부 다 이해한, 우주에 있는 모든 지식을 깨달은 알, 태초의 알, 견우죠 견우. 그래서 알이 먼저다. 어? 알의 부인이 직녀고 직녀가 닭이니까 닭이 낳은 알은 견우의 자식을 얘기한다. 그래서 한국의 왕들은 알에서 태어난다. 이게 철학적으로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시암은 바로 적재면이 서방균화를 정복한 견우의 나라가 되는 거죠. 견우의 나라. 예?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코끼리가 나와 있죠. 코끼리가 제가 견우라고 적재면이라고 그랬죠. 적재면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태국의 상징 코끼리다 해서 이렇게 딱 적어놨죠. 그리고 견우가 이게 이 나라를 서방균화를 물바다로 만들고 정복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정복했죠. 백제라고 그랬죠. 건널제. 그래서 배가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지도에 배가 등장하고, 자, 그리고 이 나라를 섬나라고 했습니다. 섬나. 한자로는 섬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원래 한자가 먼저예요. 한자. 그 다음에 이 시암이고 사이암이고 이게 나중이고, 한자가 제일 한자 속에 정확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인도 차이나 반도 이 대륙에 대한 옛날 이름이 한자로 섬나라고 불렀답니다. 섬나. 이게 먼저란 말이에요. 이 한자로 부르는 이 이름이 먼저예요. 서양 놈들이 이게 지금 엉터리로 지금 한자는 뭐요? 나중에 만들어졌다 이 거짓말이고, 진짜 의미가 이 섬나란 말이에요. 섬나. 한자가 먼저고, 그 다음에 한글이나 영자나 이게 나중이란 말이에요. 나중. 예? 그러니까 이게 섬나는 태양신나 견우의 나라가 된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섬자가 뭐냐면은 햇살, 치밀, 섬, 나라 이름 섬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섬이라고 했겠어요? 견우가 동방천부에 서방균나라까지 와서 물바다로 만들었으니까 서방균나라가 섬이 돼버렸죠. 섬. 그래서 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섬은 어떻게 나왔어요? 서양이죠. 서양. 서양에서 물바다를 만들고, 이 M이 뭐라고 씁니까? M 플러스 N이니까 지구라고 그랬죠. 동양을 대표하는 나라, 서양을 대표하는 나라를 통일하고 세계를 통일한 게 M이다. 그 원방각의 방이다. 지구는 어둠이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라 국자니까, 예? 큰 입구가 나라 국자죠. 서양을 정복하고 물바다를 만들고 섬으로 만들고 세운 나라, 이게 섬이란 말이에요. 섬. 그래서 섬을 도라고 하는 거예요. 도. 한자에서 도가 뭐라고 써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도자잖아요. 길도. 천지창조한 길. 도를 닦는다. 도를 터득한다. 천지창조한 역사를 안다는 거예요. 한자가 만들어진 그런 배경을 안다는 거죠. 예? 문자 역사 연구원은 그걸 알았죠.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Everything is connected. 모든 게 지금 연결되어 있다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햇살. 견우가 나오잖아요. 태양신이니까 해잖아요. 해. 예? 견우가 또 살이라고 그랬죠. 견우로부터 떨어져 나온 게 살이에요. 살. 예? 살. 살에서 쌀이 나왔고, 쌀에서 쌀미가 나왔고, 쌀미가 그래서 견우가 아름다울미하고 같다고 그랬죠. 해에서 나온 거예요. 전부 다 해. 이 살이, 햇살이 햇빛하고 같은 거죠. 살이 빛이죠. 햇살이라고도 하고 햇빛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가 내가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까 길이라고 했죠. 길도자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빛이 곧 뭐예요? 살이죠. 그래서 그 기독교 성찬식 때 뭘 먹어요? 응? 빵을 먹잖아요. 동양에서는 빵을 먹겠어요? 떡을 먹는 거예요. 떡. 오병이어에서 병자가 떡병자예요. 떡병.
그러니까 서양은 빵을 먹으니까 빵과 포도주를 먹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빵을 뭐라고 합니까? 성찬식에서 이, 응? 이것은 내 살이요 내 피다. 살이라고 나오죠. 이 빵을 다 연결돼 있잖아요. 성찬식에서 세례 받을 때 동양에서는 이 떡이라고 하니까 떡이 한자로는 덕에서 나온 거예요. 덕. 견우 덕분에 직녀가 살아났다 해서 덕을 베풀기 위해서 온 백성들에게 떡을 해갖고 떡을 돌리는 거예요. 돌려. 이 전부 다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햇살이나 햇빛이나 같단 말이죠. 해가 견우니까 태양신 나. 이게 견우잖아요. 그 나라에서 해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물바다를 이제 물로 적셨으니까 전부 다 태양으로 말려버리죠. 예? 젖었던 땅을 태양으로 말려갖고 맑은 나라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햇살, 치밀, 섬을 다시 분석을 하면은 날일자, 나아갈 진짜, 여기 날일 나오죠. 해가 나오죠. 제가 거짓말하고 있나요? 전부 다 분석하면은 이 상용 문자에서 이 만들어졌으면 이렇게 연결이 되겠어요? 안 되죠. 태양이라고 나오잖아. 해라고 나오죠. 날일자, 해, 태양신, 견우, 태양신, 나. 예? 견우가 뭐더러 나아가요? 이게 진화할 때 제가 설명드렸죠. 실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새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구하기 위해서 금을 걸려서 망한 직녀를 구하기 위해서 이게 태양신 나라고 그랬죠. 나아갈진 태양 견우가 동방천부에서 서방 규나라로 나아간다. 그게 진화다. 그리고 서방 규나라를 완전히 엎어버리고 새로운 나라, 진리의 나라로 만드는 걸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혁명이라고 했죠. 진화를 거치고 나서 혁명을 하는 거니까 그게 바로 박정희가 그대로 갖다 쓴 게 뭐예요? 유신이죠. 유신. 예? 유신. 신라할 때 세신자에다가 여기에 있는 이게 유잖아요. 유. 예? 별이 유. 별이가 바로 뭐예요? 별이가 가로와 세로를 이렇게 짜는 거죠. 그물처럼. 이 그물나니까. 이게 이두경도라고 그랬죠. 홍사, 청사. 이게 별이에서 별이 나오고 거기서 별이 됐으니까. 우리말만 알으면 전부 다 풀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섬나는 이거 뭐 볼 것도 없이 이게 지금 반도지만은 옛날 섬이었다. 서방 균화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우리 제주도도 똑같은 의미예요. 제주도가 섬이잖아요. 그게 서방 균화라를 물바다로 만들고 만든 섬이다. 그래서 옛날 탐나 또는 섬나 이렇게 부르는 거죠. 탐나도 섬나도 예? 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예? 자, 그러면은 또는 이제 팔리어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뭐 흑인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고 왜 흑인의 나라라고 의미한다고 잘못 알고 있었겠어요. 팔리어로. 그 나라에서 제얼견을 불태워 죽였기 때문에 흑색이라고 했죠. 제얼견이 흑색. 이 흑색을 잘못 설명해야 흑인의 나라다 이렇게 한 거죠. 제얼견이 사람이니까 견우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나무에 뒤덮인 산이다. 나무는 누구라고 했어요? 제가 생명나무 견우라고 그랬죠. 견우의 나라가 됐으니까 견우로 뒤덮인 산이 되는 거죠. 산이 천부니까. 그리고 또는 이제 그걸 갖다 흑산이라고 그러는 흑산. 제열견이 불타 죽었으니까 흑색이니까 견우의 천부로 됐으니까 흑산이 되는 거죠. 전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학자들이 모르니까 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설이다 무슨 설이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MER이라고 돼 있죠. MER. 이건 말이라는 뜻이에요. 말. 자, AI 용법 뒤에 따라서 동양에서는 A, 서양에서는 E니까 E를 A로 바꾸면 말이 되죠. 이게 이 말이 서양으로 가면 멜이 되는 거예요. 멜. 그러니까 이게 말 적재면을 뜻하는 거고 데스는 뭐예요? 데스. D가 제열견이라고 그랬죠. A, B, C, D에서.
그게 제얼견이네요. 서양에 있는 제얼견. 견우의 씨앗이죠. 자식이죠. 이게 데스는 제얼견이죠. 제얼견. 여기. 이게 말 적재면이 죽인 제얼견 이런 얘기죠. 이게. 예? 그래서 이거에서 뭐야 견우의 씨앗이라고 하는 자식이라는 이걸 빼고 동이족 아이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동이족 오랑캐 아이. 그럼 이게 다이잖아요. 죽잖아요. 죽으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데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이거 뭐예요? 어? 이게 뭐죠? 절망이죠, 절망. 자, 이 데스가 죽음이니까 제얼견처럼 죽었죠. 죽고 누가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 다리에서 만납니까? 그걸 폐여라고 하는 거죠. 폐여. 폐여. 한 쌍. 견우 직녀가 만나는 거 한 쌍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얼견이 죽고. 그 이게 데스페여. 스페인어로는 뭔가 까먹은 데스페라톤가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어제 이 폐여가 이 파가 뱀파자니까 뱀사에서 예? 이렇게 하면은 뚫을 꼰 천지를 뚫은 땅에서 뱀 견우가 이 뱀파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서방 균나라죠. 서방 균나라에서 견우가 인대 잘려서 치료하면 뱀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뱀은 어둠이고 그건 고통이고 희생이고 그렇다고 그랬어요. 치료의 신. 그러니까 이 뱀 견우 일은 뭐예요? 일. 이 오랑캐 알은 왕이니까 오랑캐 왕이네요. 그럼 누구예요? 이 오를가짜죠. 오를가 오랑캐 임금. 이걸 근데 그대로 읽으면 뭐죠? 일이죠. 날일자니까 태양이잖아요. 태양. 이게 태양신 견우가 뱀이다. 뱀이다. 근데 동양에서 복희 여화도를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가 서양으로 가면 여호와라고 그랬죠. 복희가 야훼니까 뱀 두 마리잖아요. 빼요. 응? 페어죠. 견우 직녀가 만났단 얘기예요. 그게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절망. 예? 죽었다. 제얼견 죽었다. 그러니까 적재면에 의해서 제얼견이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제얼견이. 인데스는 뭐예요? 인데스. 예? 자, 인데스는 이는 견우 이름이라고 그랬죠. 견우 이름. 응?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제가. 이 개념에 대해서. 견우의 나라는 지구의 핵심, 중심에 있는 나라가 인이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나라는 아웃이다. 이게 서방 균나라다. 이 나라를 정복하고 세계를 통일하면은 전부 다 견우의 나라가 된다. 이는 이 견우의 나라잖아요. 견우 이름. 그리고 데스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얼견 죽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거 견우가 제얼견을 죽인 나라가 되네요. 인데스는. 예? 이게 전부 다 이렇게 풀리잖아요. 근데 이게 죽였는데 뭐예요? 배를 타고 건너가고 정복하잖아요. 근데 음양이 바뀌어서 견우 시대에는 견우가 세계를 통일했는데 음양이 바뀐 걸 뭐라고 씁니까? 제가 역이라고 그랬죠. 체인지라고 했어요. 역을. 이게 동양의 시대가 저물고 서양의 시대가 되었고 서양의 세계를 동양을 정복하고 세계를 통일하는 거죠. 서양의 시대가 됐죠. 견우의 시대 때는 동양의 시대. 근데 동양의 시대가 저물고 서양의 시대가 됐죠. 이게 역이라고 그랬죠. 이게 서양이 지금 배를 타고 동양을 전부 다 식민지로 만드는 거예요. 전부 다. 문자 역사 연구원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각 나라에 대한 나라명을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태국이 이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나라가 태국인데 왜냐하면 태국의 땅이었으니까 전부 다
그래서 태국만이 자기의 영토의 절반을 떼어주고 동양의 문화를 그대로 보존시킨 나라다. 식민주의 국가가 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태국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불교 문화가 살아있어요. 태국이란 나라는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얼마 전에도 저 치앙마이에 있는 그 사원에 갔었는데 거기에 기독교 문화가 그대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기독교의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도 적혀 있고 기독교의 그 문화, 기독교에 나오는 그런 그림들이 엄청나게 그 전시 지금 돼 있어요.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예? 이 종교적으로 또 이게 문제가 되니까 불교나 이 기독교와 같은 지금 견우의 정신 문명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런 것들 제가 여기 지금 치앙마이에서 엄청나게 확인을 하고 있어요. 지금 태국만 공부를 하면은 불교가 그대로 이해가 되고 동양의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문화와 서양의 문화를 양쪽에 올려놓고 비교하면은 동일한 문화다. 예? 동일한 문화라고 하는 걸 밝혀낼 수 있는 곳이 태국이에요. 태국만큼 이게 진짜 굉장한 보물이란 말이에요. 태국은 불교 문화의 꽃을 피운 그리고 동양의 문화가 파괴되지 않은 유일한 그런 나라. 이 태국을 연구하면 동양을 연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에 절에만 가면은 모든 역사가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문자 역사 연구원 한눈에 그냥 딱 보면 알아요. 아 이거 뭐네 이거 기독교의 뭐네 100% 일치한단 말이에요. 100%.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태국을 중심으로 이게 전부 다 태국 땅이었고 지금 서양 세력에다 이제 한 나라씩 띄워줬는데 그래서 이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는 프랑스가 점령을 해가지고 이 나라는 일본하고 싸우면서 독립을 하게 됐죠. 이 나라들이 독립을 하면서 공산주의가 되고 미얀마나 인도나 이쪽은 영국이 점령을 해가지고 영국의 세력이었기 때문에 공산화는 안 됐어요. 이 나라는. 그리고 나서 지금 일본과 이 프랑스 이런 영국이 싸우면서 일본이 이 인도차이나 반도에 영향력을 행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서양 제국 세력들이 물러나면서 일본이 서양을 대표하는 그런 나라라고 했으니까 서양의 세력이라고 했으니까 일본이 이제 프랑스나 영국이 물러간 자리를 일본이 들어와서 지금 태국은 전부 다 일본의 영향력 하에 있다. 제가 와서 확인했어요. 자동차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일본 자동차밖에 없어요. 베트남 가보니까 전부 다 한국 자동차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베트남에는 지금 중국에 있던 공장을 전부 다 베트남으로 옮겼죠. 삼성, LG 뭐 이런데. 그래갖고 한국 기업이 여기 가가지고 우리나라 수출 1위잖아요. 베트남이. 그러니까 한국 자동차밖에 없고 베트남 가면. 근데 태국에 오니까 전부 다 일본 자동차, 일본. 그리고 전부 다 뭐 전자제품 이런 것도 전부 다 일본 거예요. 보니까. 파나소닉, 예? 제가 지금 묵고 있는 호텔에서도 보면은 그 냉장고도 파나소닉이고 뭐 이래요. 물론 이제 삼성 것도 좀 있지만은 그 이제 일본의 그 문화를 그대로 지금 영향력 하에 있는 게 이 태국이에요. 태국. 그래서 일본이 엄청 친절하죠. 친절한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받아들인 것 같아요. 아주 친절한 그런 것들이 일본하고 거의 문화가 비슷해요. 태국이. 그래서 이 나라들은 전부 다 그 일본과 이 서양 제국주의 세력 간에 싸우면서 양쪽 간에 싸우면서 독립을 했고 일본의 지금 동남아시아는 일본의 영향력이 굉장히 영향력이 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먼저 미얀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얀마는 문자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면은 정식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그러니까 공화국이네요, 공화국. 그러니까 연방이니까 여러 부족 국가들이 아마 모여 사는 것 같아요, 미얀마는. 그래서 한자적으로 그냥 미얀마를 제가 풀어보면은 안일미, 제얼견이 견우처럼 아름다울 미, 큰 양이 되려고 하다가 천재가 되려고 하다가 안일미, 예? 못 되고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양이죠, 양. 이게 양인데 그 양이 못 되고 죽었다, 견우처럼. 그래서 안일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은 한자가 없죠. 이게 야는 없으니까 안으로 해석을 해야 돼. 안은 직녀란 말이에요. 직녀. 예? 직녀. 그래서 이게 지금 뭐야, 제을견이 어머니 직녀를 몰아내고 지가 왕이 됐기 때문에 미안 그러는 거죠. 미안. I'm sorry 어머니. I'm sorry. 미안. 예? 미안하고 sorry가 뭐예요? sorry. 미안한데 어머니를 몰아내고 미안하다. sorry 그러죠. 소가 누구예요? 견우잖아요. 소우자. 견우한테 미안한 거지, 아버지한테. 어? 아버지가 인정해줘갖고 네가 그 왕해라 해야 되는데 어머니 몰아내고 왕이 됐으니까. 리는 태양이라고 했죠. 소가 견우가 태양이다. 이게 소 견우한테 미안한 거예요. 미안한 거. I'm sorry 하면. 예? 직녀를 몰아내고. 그래서 마는 이게 말이니까 말맞자니까 적재면이죠. 적재면한테 불타 죽잖아요. 예? 안일미, 미얀마.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한자는 없어요, 인터넷에. 근데 제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의미의 어떤 미얀마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아니겠느냐 하고 지금 해석을 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한자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면전. 자, 이 면자를 보면은 그대로 알 수가 있죠. 실의 나라, 신라. 작고 작게 만들어서 멸망시키고 신라를 정복한 적재면. 적재면 할 때 면자잖아요. 예? 적재면이 이 신라를 멸망시킨 나라다. 그리고 누구의 나라로 만들었어요, 이게? 쌀포자는, 쌀은 견우라고 했죠, 쌀포. 이 견우의 나라고. 입구는 견우의 나라죠? 쌀포. 서방 견우를 포위하는 쌀미자. 견우라고 했죠? 쌀미가 뭐예요? 생명나무잖아요. 견우죠. 생명나무는 뭐라고 써요? 십자가죠. 세계를 통일한 십자가. 누구를? 제얼견을 죽이고 구결자 하나님. 제얼견을 죽인 글자 하나님. 이게 영국의 국기라고 했잖아요. 영국의 국기. 십자가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X자. 이게 쌀미예요. 쌀미. 한자는 이게 유년제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지금 이게 견우라고 했으니까 쌀포가 견우의 나라가 이렇게 해도 견우의 나라고 이것도 견우의 나라인데 십자가 견우의 나라죠. 십자가. 그 에덴 동산이죠. 밭전자. 낙원 조선 견우의 나라로 만들었잖아요. 적재면이. 그래서 면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국은 제가 말씀드렸죠. 클테자. 클테가 바로 태양이니까 태양의 나라가 되네요. 태국은. 태국의 태양의 나라, 견우의 나라가 됐는데 여기에 물수자가 들어가니까 물바다를 만들고 태양의 나라가 됐죠. 천지인의 나라가 됐죠. 사람인 견우의 나라가 됐죠. 사람인은 또 여덟 팔자니까 세계를 통일한 나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큰 나라. 큰 나라가 한국의 한자가 이 한자의 의미가 바로 크다.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게 지구고 우주니까 크다 이런 얘기죠. 일맥상통한다고 그랬어요. 태국하고는. 베트남은 어떻게 돼요? 베트남은 제가 설명드렸죠. 베자는 직녀의 나라다. 남은 남녀남자니까 이 적재면이다. 그리고 T는 땅이다. 근데 영어로는 이걸 배를 갖다가 비애라고 쓰니까 이는 서양이고 B는 이게 오랑캐죠. 견우 각시가 되면 오랑캐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견우의 왕비가 됐죠. 직녀가. 여자 직녀가 이렇게 하면 뭐예요? 견우의 왕비잖아요. 왕비비. 이 뱀사가 견우니까.
여기에도 뱀이 들어가잖아요. 뱀이 왕비비자에도. 그다음 라오스는 어떻게 됩니까? 태양신 나잖아요. 태양신 나. 태양신 나가 신라라고 그랬죠. 새로운 태양신 나. 그게 신라. 새로운 태양신 나. 신라 맞죠? 엘은 신이잖아요. 엘. 엘은 니은하고 같다고 그랬죠. 기억은 겨누고. 그러니까 니은이니까 니은 직녀의 나라에서 신이 됐잖아요. 엘. 예? 그래서 소문자로는 이렇게 쓰죠. 이게 아라비아 숫자 1이잖아. 1. 넘버 원. 예? 넘버 원 하나님. 엘. 신. 그게 누구예요? 엘. A잖아요. 알파신. 인류의 최초로 천지를 창조한 처음 아자. 태양신 나죠? OS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잖아요. MS 오퍼레이팅 시스템, 유닉스 오퍼레이팅 시스템, 예? 컴퓨터를 동작시키는 작동 시스템, 세계를 운영하는 운영 시스템. 예? 천지창조니까 제너시스가 천지창조 전쟁이니까 동방천부에서 서방귀나라를 정복하다, 먹다, 식사하다.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작전하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세계를 운영한다 해서 운영 시스템이다. 라오스잖아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한자로는 이렇게 쓰죠. 또 라오스를 진납이다. 진납, 참 진짜 뭐라고 했어요? 제 참깨 설명드렸죠. 열려라 참깨. 진리는 바로 그러니까 견우다. 참은 견우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참나가 어디가 있어요? 참이 견우니까 나가 견우라고 했죠. 지구의 한 중앙에 있죠. 여기에. 이게 참나의 자리죠. 여기서 깨달음을 얻어갖고 그게 지구에 나밖에 없는 거죠. 나밖에. 한 사람밖에. 유일신이죠. 견우가 최초로 거듭난 사람이니까 이 참나란 말이에요. 참나. 참이 진리니까 진리가 견우고 이게 이 한자를 풀어야 돼요. 진납하면은 이제 한자를 못 풀으면 이 지금 나우스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섣달납이다. 섣달. 섣달의 의미를 몰라요. 잘. 섣달. 섣은 서양에서 디귿은 적재면이라고 해서 적재면이 정복한 그 날이에요. 섣달은. 그리고 직녀가 달이 됐죠. 섣달. 적재면이 서방균을 정복하고 직녀가 달이 된 날. 그래서 이건 심판이에요. 섣은 심판. 가을추. 심판 종말. 이 섯의 의미가 그래요. 이 육달월은 이게 달신 직녀고 목갈기는 누구예요? 천지창조 전쟁하는 목갈비. 견우는 소고 소의 갈기고 적재면은 말이니까 말의 갈기네요. 소나 말의 갈기가 이 목갈기예요. 에? 목에 있는 털을 얘기하는 거죠. 털. 에? 근데 이걸 분석해보면 이렇게 되죠. 내천. 자, 내천은 물바다와 관련이 있죠. 물바다. 물바다로 만들고 물을 치수한 다음에 그 내에서 시냇가 내에서 하늘이 됐다. 누가? 내가. 이게 나가 내니까. 이 나에서 태양신 나가 됐죠. 이게 나라죠. 그러니까 이게 인대 잘렸어요. 칼로. 이게 어찌 제얼기나 네가 어머니 직녀를 몰아내고 왕이 될 수 있느냐. 어찌나. 이걸 또 내라고도 읽어요. 내. 나가 돼요. 나가. 나가 내. 나라 내라 똑같아요. 이거 태양신 나잖아요. 이게 견우의 나라가 태양신 나라예요. 그게 나라 국자고 이 내천은 내가 천이다. 견우가 하늘이 됐다. 물바다를 만들고 그 시냇가에다가 생명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견우의 나무를 심었으니까 갈고리 골이다. 이 갈고리 골. 이 골이 바로 제열견이 사는 골이라고 그랬죠. 궁궐할 때. 갈고리는 뭐예요? 가다의 미래형이죠. 서방귀나라로 갈.
고잉, 고리, 고리족, 높을고 견우, 리는 태양이라고 했으니까 높은 태양 견우가 같이 가는 결에 고리족, 갈고리, 거기에 살고 있는 궐, 제얼견의 궐을 정복한, 그리고 그게 하나님 뚫을권이 숫자 1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견우가 전쟁을 종결한 곳, 전쟁을 종결했다고 그랬어요. 갈고리 궐은.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예? 그 나라. 얼음빙은 뭐예요? 제얼견을 죽여갖고 제얼견의 시체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이런 얘기죠. 이걸 또 해석 못하니까 이렇게 해놨죠. 나라국자라고 했죠. 큰입구는 서방 귀나라를 전부 다 적들의 목을 베고, 벨레자에 벨레자, 숫자로는 O고 X고 알파벳은 X고 벨레자고 알파벳 X가 가유고 한가유고 한국의 가유 추석 한가유. 그래서 가유를 갖다가 가운데 지구의 가운데에서 황제가 되어갖고 지구를 다스리는, 우주를 다스리는,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해석을 왜 못해요? 예? 해석을 안 하는 거일 수도 있죠. 숨기려고. 이게 지금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 목갈기 여분. 전쟁에서 전부 다 죽였다. 누가. 그리고 진리를 세웠다. 견우가. 그렇죠? 진랍을 이렇게 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이게 진짜 한자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지. 서양 놈들이 가르쳐준 대로 무조건 유여라. 이건 섣달납이니까 무조건 유여라. 뭔 뜻인지도 모르고 섣달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유는 거예요. 그냥. 예? 바보 같은지 이제 그만두세요. 예? 한자 교육 이렇게 시키면 안 된다니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캄보디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는 캄이니까 come on 그러죠. 견우가 왔다. 견우가 왔어요. 자, come on 해도 되고 come on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걸 come on으로도 하고 come on으로도 발음하니까 on은 뭐라고 써요? on. 견우가 온다. 오는 숫자 5니까 5. 오행이 토. 황제 견우의 나라란 얘기죠. 그 나라에 왔다는 거예요. 온. 그래서 온은 온누리 온 세상 하면은 오리라고 했어요. 온이 오리다. 모든 것이다. 그래서 온이에요 하면 어떻게 돼요? 온이에요. 공기 중으로 전파를 쏘는데 전 세계에다 쏜다는 거죠. 예? 전 세계에다 전파를 쏜다는 게 온에요. 방송 중이라는 거예요. 예? 어디 위에다 쏜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이게 지금 알파벳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죠. 그러면 견우가 서방 귀나라에 온 그런 거죠. 온. 예? 그러니까 커몬이나 카몬이나 그게 제가 말씀드렸죠. 베트남 인사가 뭐예요? 커먼, 카먼. 이 커몬이라는 거예요. 커몬. 예? 견우가 와갖고 직녀를 구해줘서 고맙다. 직녀가 고맙다 그러는 거죠. 감사하다. 커먼. 예? 컴이나 감이나 같으니까 감 와서 직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왔죠. 디아는 뭐예요? 디아를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게 뭐예요? 스로우니까 스로우. 철저히 관통해서 동방천부의 서방 귀나라까지 관통해서 예? 그 다음에 어파트. 자, 서방 귀나라에 있는 직녀가 이렇게 있죠. 직녀를 떼어내야죠. 떼어내. 예? 직녀를 구하러 왔으니까. 그래서 어파트 그러는 거. A가 견우잖아요. 직녀의 부분을 떼어내는 거죠. 파트, 직녀의 파트를. 그 어파트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크로스는 뭐예요? 동방천부의 서방 귀나라까지 가로질러서. A가 견우라고 했죠? 크로스는 뭐예요? 크로스가 건너다는 거죠.
크로스가 또 뭐죠? 십자가죠, 십자가.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나는 십자가. 이게 횡단하다 그런 뜻이에요. 베투인은 뭐예요? 견우와 직녀 사이죠. 동양과 서양의 사이. 천지를 뚫을 꼰. 그런 뜻이잖아요. 이 전부 다 나왔잖아요. 직녀를 구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기 위해서 견우가 온 나라 캄보디아. 에? 그렇죠? 예, 오늘은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의 다섯 나라에 대한 국가의 이름을 문자역사연구원이 연구한 문자적 접근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